해박 넘버1 안충식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한국해양대학을 나오고 연습선 1등 항해사 겸 교관을 하다가 MIT에 가서 컴퓨터를 이용한 태풍의 진로 예측으로 기상학 석사를 하고 심해 잠수함의 자동 운항으로 조선공항 석사도 하고 동쪽 충격에 의한 탄성 부저물의 반응으로 해양공학 박사를 했습니다. 기상, 조선, 해양공학 분야의 석박사를 하면서도 기계, 토목, 지질 등 여러 분야의 과목들도 많이 이수했습니다. 72년 해양공학 박사를 마칠 무렵 대형 석유회사, ABS 등 여러 곳에서 채용의사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2차 대전 중 MIT 전과 교수 셋이 만든 EGNG라는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부동식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 중인데 도대체 얼마를 줘야 데려갈 수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대학과 연구소에만 있어서 회사에서의 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6개월 후에 제대로 평가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동양의 겸손이냐고 물어왔습니다. 보통 박사들보다는 좀 높게 스태프 엔지니어로 채용되어 6개월 후 응용연구실장으로 승진시키며 5,000불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도 서해안 조력발전소 건설 문제로 해양연구소에서 가로랜만 천수만 동 실사를 하고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많은 양의 냉각수가 필요해 대개 연안에 건설합니다. 나는 미국 원자력 위원회에서 연구 자금을 받아 Environmental Impact of Nuclear Power Construction at Coastal Area라는 책을 냈습니다. 업계에서는 나의 이름이 알려져 서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뉴욕에 있는 에버스카라는 대형 건설 회사의 프린시플 엔지니어로 옮겼습니다. 필리핀 원자력 발전소 입지 선정 문제로 출장도 여러 번 갔습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소 윤영구 소장도 앞으로 한국에도 48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니 입주 선정을 위해 좀 와달라고 해 고리, 월성, 한빛 등 여러 연안을 답사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후 현대그룹의 상임 고문으로 조인했는데 국방, 내무, 상공 세 장관의 공인이 찍힌 요인증도 함께 발급해 주어 정부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그때가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월성에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로 결정할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사장을 거쳐 카이스트 특근교수로 재직 중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캠프에서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정책자문위원장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저는 TV로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김부겸 전 행자부 장관 소개로 연단에 올라 1219명의 교수, 지식인, 공학자 그리고 엔지니어들을 대표해 지지 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인사말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6개월 전만 해도 중도 보수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야말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고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여 중소기업을 잘 살릴 수 있고 동서화합을 이룰 수 있는 드물 정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념을 뛰어넘어 미래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문위원장 자리를 흔쾌히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간발의 차이로 박근혜 후보에게 지고 말았지만 전화위복으로 19대 대통령이 된 지금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마감하길 바랍니다. 이제 한국발전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재생에너지로 수력 2757메가와트, 양수발전 4700메가와트, 조력 254메가와트, 태양광 38메가와트, 풍력 220메가와트인데 다 합쳐도 7269메가와트로서 전체 발전 용량의 10.1% 수준입니다. 여기서 수력은 한계치를 다 개발했고 태양광은 장소를 많이 차지하고 풍력은 바람이 안정적으로 불어줘야 하는데 산 정상이나 해상에 설치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은 땅도 넓고 독일, 스위스는 바람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불어주어 대용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월성의 중수로 4기를 빼고는 다 경수로인데 핵 폐기물도 적고 이제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이 특출해서 안전하고 비교적 청정 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는 달리 지진, 쓰나미에도 강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충당하기에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 용량은 18,578메가와트로서 25.7%입니다. 한국과 같이 부존 자원이 없는 반도 국가에서 석탄이 주된 전기 생산 원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석탄 발전소의 전기 생산 용량은 26,340메가와트로 36.5%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CO2 양은 500메가와트급 1기에서 1년에 대략 300만 톤 배출됩니다. 한국이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로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약속했고 심각한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탈석탄 정책은 맞지만 탈원전 정책은 한국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 60기 중 20기를 폐지하고 LNG 24기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한국은 LNG 전량을 수입해 와야 하므로 자원 빈국이 한국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원자력 발전기 26기 중 17기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데 감축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한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이 뛰어나서 안전하게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경제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10.1%에서 10여 년 만에 40.8%로 크게 성장시킨다는데 너무 지나친 이론적 과장이고 한국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2020년 5월 기준 연료비 단가도 원자력이 제일 쌉니다. 9차 전력수급 계획을 보면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원전을 급속도로 줄이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최대한 가동 수명을 늘리고 국내 태양광, 풍력 발전은 여러 가지 불리한 한국의 지리적 조건을 감안해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생각해도 적전 전력 수급 계획은 이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에너지 장관이 따로 있어 에너지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룹니다. 한국도 에너지 문제가 너무 중요하므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에너지 장관을 별도로 두어 장기적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탈원전 정책을
정치적으로 잘못 세웠으면 전문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어야지 장관이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 해서는 안 됩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에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고 경제성을 조작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넘어 새로운 에너지 대안인 수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청정 수소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소차, 수소열차, 수소선박까지 수소를 연료수단으로 하는 연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핵융합연구원에 의하면 핵융합 에너지는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한 현재의 원자력 발전소보다 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면서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가 없는 차세대 청정 에너지로서 2050년에는 핵융합 상용화가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한국도 2050 탄소 중립 실현국이 될 것입니다. 요즘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으로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임기도 2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려 일선 검사 등은 물론 간부 검사중들까지 일제히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출석위원 7명 전원 의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 등의 처분에 부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도 윤 총장이 낸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장인 조미연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명령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표를 제출한 고기영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이영구 차관을 전격 임명해 추 장관의 징계위원회를 감행하도록 측면 지원했습니다. 다만 민심을 의식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징계위원회 결정은 15일로 연기했습니다. 법관 회의에서도 사찰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인정이 많은 분이십니다. 자기를 철저히 믿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충신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반쪽 대통령이 될 수만도 없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때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 때도 국민들의 민심은 완전히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역전당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취임 이후 최저치 36.7%로 추락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1위로 등극하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던 이용부 차관의 징계 집필을 신청하고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 헌법 소원도 낼 예정입니다. 추 장관은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두 개인의 싸움은 장기간 계속되고 검찰권 독립과 민주주의적 법치 제도의 정체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대인이 여느 사람과 다른 점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고 주택정책 전문가인 변창흠 장관을 임명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석단 정책은 맞고 탈원전 정책은 한국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에너지 장관을 별도로 두어 종합적이고 장기적 에너지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미국은 검찰총장이 바로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국도 법무부 장관을 별도로 두어 갈등만을 일으키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일까지 다 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의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임명한 초심은 좋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의도에 동조해서는 안 되고 징계위원회에 어떠한 결정이 나와도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문 대통령의 공수처법 통과를 희망한다는 말에 민주당은 군사작전화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결국엔 여야 극한 대위로 얼룩지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분열만 조장시켰습니다. 집권 여당은 공수처법과 윤 총장 징계를 미리 수순을 정해놓고 정권 보위형 친위대를 만들어내는 성공할지 몰라도 전체 국민을 아울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안녕과 살림에 직결되는 법안일수록 이념적 편향을 배제하고 야당과 충분히 논의와 타협을 거쳐 미국식으로 정부 조직법을 고쳐 에너지 장관과 국무위원급 검찰총장을 별도로 임명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모적인 여야 정치 싸움을 중단시키고 지금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비상시국에서 한국의 방역과 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제도를 선택한다고 선언하고 임기 내에 전문 에너지 장관과 중립적인 법무부 장관급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됩니다. 그래야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내 편 밖에 유연을 넓혀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고 대한민국 전체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희망찬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독립적인 에너지 장관과 중립적인 검찰총장을 임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박 넘버1 안충성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